안녕하세요. 강민영입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시점은 시일이 조금 지난 뒤라 제가 말하는 어제와 이 글을 들으시는 날의 어제는 다르겠군요. 하지만 비는 또 내릴 테고 날은 또 맑아지겠죠. 몇 년 전에 친구를 만나고 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참나무가 도열하듯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시간이었는데 어둠보다 더 짙은 비에 젖은 참나무가 마치 중세시대의 긴 망토를 입은 수도승처럼 침묵 속에서 이동하고 있었죠. 도로가 정체되어 차가 서행하던 길이었는데 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은 어둡고 조용했고 잠든 사람의 채취인 듯 비에 젖은 공기인 듯 알 수 없는 눅눅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미지를 쓴 시가 오늘 읽어드릴 시입니다. 제 시집 아무도 달이 계속 자란다고 생각 안 하지에 수록된 시 침묵 비에 젖다 입니다. 저녁이 비를 긋는다. 긴 옷을 끌고 서 있는 참나무 껍질은 흙냄새보다 더 짙은 어둠이 된다. 뿌리는 빗소리로 걷고 길은 정막을 더듬는다. 불필요한 수식을 지우며 살아가는 것은 목소리를 죽이고 시선을 내어주는 일이었다. 너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펼칠수록 침묵도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기다렸다. 돌멩이도 비에 젖으면 냄새를 갖는다. 너에게 스며든다는 것은 소리보다 더 눅눅한 너의 냄새를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수식을 하며 상황이나 입장을 해명하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혹은 진실을 알기 위해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 하죠. 하지만 어차피 신뢰가 없다면 상대방이 하는 어떤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침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이겠죠. 따라서 진실한 관계의 몫은 주로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 말입니다. 직업, 나이, 사는 지역을 제대로 말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진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관계의 중심은 본질적인 것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A가 B에 대해 A의 생각대로 하는 말은 B의 시각으로 볼 때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말은 내 해석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업무상 아니면 호기심으로 만나는 이성에게 호의를 품는다면 그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부도덕한 것으로 받아들여 불쾌할 수 있죠. 또는 사업을 하면서 자기 이득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일 등등 거짓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를 몇 살 아래로 줄여 말하고 성형과 시술은 줄기차게 받으면서 안 했다고 말하는 것 등등 자신의 오류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신뢰하는 것은 주로 상대의 해명과 주장보다는 내 이해에 따른 것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진실을 얼마나 용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기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그것으로 그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은 그만큼 인간은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상대방의 침묵을 믿는 것은 영수증이나 사진, 영상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는 것은 사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에 증거가 필요한 것이니까요. 오늘은 불필요한 수식을 지우며 살아가는 것은 목소리를 죽이고 시선을 내어주는 일이었다. 너의 말을 들으려고 귀를 펼칠수록 침묵도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내용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유의 냄새입니다. 채취라고도 하죠. 그것으로 직업을 짐작하거나 신분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직전에 어디를 다녀왔는지도 알 수 있죠. 그 여자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라는 광고 문구도 기억하시죠? 누군가의 냄새를 갖는다는 것은 그의 향기를 갖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역겨운 냄새까지 용인한다는 것 아닐까요? 냄새와 관련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은 몇 명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멋진 댓글을 기대합니다.